자, 한 주간의 이슈를 풀어보는 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입니다. 일단은 시즌이 됐습니다. 이제 11월이 넘어오게 되면 항상 이제 종부세에 대한 이슈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연말 종부세 부과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종부세입니다. 자, 항상 이맘때 11월이 되면은 빠지지 않고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부세 걱정에 밤을 못 이룬다, 밤잠을 설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항상 나오는 주제가 우리 국민은 음마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플러스 어느 아파트를 가지면 세금이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꼭 돌려서 나오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오는데 실제로 세금이 정말 많이 종부세가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게 역대급 이전에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왜요? 저도 시뮬레이션 돌린 것 같아서. 아니. 듣고 싶지 않아. 그래요. 고지서로 받고 인정하고 그냥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도 말씀 한번 드려야지. 네. 근데 우리가 고지서나 성적표 받기 전에도 가채점을 하잖아요. 쭉쭉 하다가 이거 틀렸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지금 이미 다 돌려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까지 왔던 연수에 비해서 2020년, 21년 넘어오면서 내는 종부세 부담이 확 증가해요. 그 어느 그치. 때보다. 엄청나게 올라요. 나오지.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나뉠 거예요. 나뉠 건데, 자, 일단 표를 띄워 주실까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증가에 대해서. 자, 일단은 이게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만 보자면 자, 21년부터 일반 그리고 다주택 세율이 변화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확 증가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0.6에서 3.2까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매겨졌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1.2에서 6%까지. 그러니까 집값의 6%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왜 그렇게 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집을 팔아라. 이 보유세 부담이 되면 집을 그런 팔아라. 뜻이었나? 왜냐하면 국민들 주택이 부족하니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적폐고. 그렇구나. 여러 개 갖고 있고 싶으면 세금을 많이 내라. 아이고, 뭐 이런 그렇구나. 거예요. 이런 거라서 그렇구나. 지금 이제 공시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가는데 이제 공시 가격으로만 보다가 우리가 공시가도 크게 올랐잖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종부세율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종부세율이 올라갔고 종부세도 역대급으로 내니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른 해랑은 다르다. 그렇구나. 이전에는 솜방망이고 이번엔 정말 세니까 아하. 이제 이것발로 매물들이 나올 거고 또 하나 연결된 게 지금 그러니까 담보대출 중단 사태 이후에 좀 변곡점이 왔고 거래량 급감. 그렇지. 그리고 그 거래 가격도 이미 나와 있는 가격보다 좀 낮게 거래되는 건수도 뭐 10건 중 3건이다. 그렇구나. 이거랑 종부세까지 합치면은 하락 전조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자병법 박병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 종부세 대처법. 1번입니다. 1번. 밥을 많이 먹자. 밥을 많이 먹자. 2번. 잠을 많이 자자. 잠을 많이 자자. 3번. 운동을 한다. 3번 운동을 많이 한다. 많이 걷거나 이런 거. 이게 종부세 대처법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이건 피하는 순간, 피하는 순간, 내가 이거 손가락 하나 부러지는 게 아파서 피하는 순간 하반신 마비 올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집값 안정 목적으로 자 이렇게 집을 보유하면 괴롭히겠다. 세금 많이 내야 된다. 그럼 팔고 싶잖아.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팔려고 딱 기웃거리니까 뭐라 그래.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야. 목 대라고. 양도세가 70% 80%니 목 대라고. 이것은 못 파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의도까지 의심받게 되는 거야. 정말로 집을 팔게 만들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금 징구가 목적인 건지.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집값 상승에 여러 요인들이 있어. 정책, 수요 공급, 유동성, 개발 호재, 그리고 증세. 증세가 가격 상승의 일정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떠올린다.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막 찾을 때 참 안 좋을 땐 더 안 좋은 일도 생겨나고 하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집을 좀 들고 있으셔도
지금 종부세율에 대한 압박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 시뮬레이션도 기사 내용이 많이 나왔지만 거의 뭐 160%, 뭐 180% 이렇게 내시는 주택을 2개 가지신 분만. 근데 나는 이게 약간 이 화두에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극소수가 많이 내시잖아. 그렇죠. 뭐 그래서 어떤 이 계층은 오히려 보유세가 감소하죠. 성향도 있고. 네. 그래서 나는 피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안도하신다면, 그래서 가만히 계신다면 그분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말하지만 그분들은 절대 자산가가 될 수 없어. 어떠한 우리가 증세를 하더라도 함께 비율을 맞춘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쪽에 부담을 줄이고 어떤 특정 계층에게 부담이 늘린다. 내가 종부세를 뭐 이렇게 부담이 큰 계층에 속하여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 이게 나랑은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나는 그 생각을 꼭 얘기하고 싶어.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정권이 이제 내년 대선이 끝나잖아요. 근데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내일이 아니니까 괜찮아. 내일이 아니니까 괜찮아. 이건 남일이야 하다가 그 남일이 다 내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포의 집 하나 가지고 계신 분도 종부세를 내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당근을 줬어요. 당근이 뭐냐? 자, 결국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시세로 봤을 때는 이제 10억 전후반 되는 그런 아파트가 딱 걸리는데, 그 이하에 떨어지는 아파트는 이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그 이외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종부세를 내는 금액이 상향이 되죠. 그래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이 구간을 넘어가면은 종부세가 올라갑니다. 종부세가 한 뭐 0.3%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당장은 내일이 아니지만 내년 되면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거에 대한 그 변화는 결국에는 국민이 동의하는 거는 어느 정도 여론을 의식하고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통과가 뭐 안 돼야 되는데 통과가 이제까지 다 돼 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국민들의 생각이 좀 깨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 바꾸든 안 바꾸든 종부세에 지금 해당되는 부동산들이 이 종부세의 고작이 종부세 때문에 값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 알고 맞아요. 있잖아요. 안 빠집니다, 여러분. 안 빠져요. 그럼 결국은 더 자괴감에 빠질 것이고, 서민층들은 이게 뭐야? 아니,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집값이 안 잡히지? 계속 물음표를 던지게 될 건데, 이것은 느낌표야. 이거는 올라. 이거는 오르는 것이고, 우리가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물리학적으로. 그쵸. 근데 심리학적으로도 똑같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강력한 게 지금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표면적으로 우리 1차원적인 생각은 잡히겠다. 자, 그럼 우리 2017년도 8.2 대책으로 돌아가 볼까? 뭐, 그 다음 9.13 대책 얘기해 볼까? 12.16 대책 얘기해 볼까? 7.10 얘기해 볼까? 12, 16? 많아요, 형. 근데 사람들이 말이지, 이게 규제가 나오면 과거의 관성의 법칙처럼 다 돌아가는 거야. 아이고, 규제 나왔네. 떨어지겠네. 이것을 지금 매년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 본인이 뭔가 부를 형성하고 이게 꼭 재테크만의 얘기는 아니야. 자신의 사업이든 일이든 심지어 장사를 하든 뭐라든 회사로서 내가 직급으로 목표를 잡든 이렇게 휘둘리면 죽도 밥도 안 돼. 그 어떤 것도 돌아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 돌아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이제 100%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봐야 되고, 이제 일부 이제 다주택자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요한 게 또 종부세에 반영되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공시 가격이 현실화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이제 종부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내년 되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집값은 올해랑 내년이 변화가 없어도 내시는 세금은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바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이제 세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 2배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고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양도세라는 게 기다리고, 이 종부세는 손가락 수준의 세금이라고 쳤을 때 양도세는 정말 하반신이 잘려 나가는 정도의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 계산해도 다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팔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우산이고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세금 올라간 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뭐 올해도 그렇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온 것보다는 증여가 더 훨씬 높단 말이죠. 그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이미 증여라던가 임대사업자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명의를 활용한다던가 해서 다주택자는 이미 해칭을 해놨어요. 준비를 해놓을 대로 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종부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분들은 다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 가지고 생각보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은 당연히 적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 종부세율이 올라감에 있어서 부작용은 결국에는 전월세 가격의 상승에 전가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아주 이번에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생각 보통 안 하시는 분들. 아까 말했지만 밥 잘 먹고 잘 자다가 운동도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보고 생각보다 더 나왔네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는 보고 생각보다 더 나왔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이분들은 바로 드는 생각은 이 세금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구해와야지. 네. 그럼 어디서 구해와요? 결국에는 밑에 있는 그 임차인 연락처 이렇게 뒤지겠지. 네, 뒤지고 이거 바꿀 때 됐네. 그렇게 되면은 반전세, 월세를 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대폭 상향하고 그게 아이고야. 또 먹히잖아요. 지금 공급량이 없고 임대 입법 때문에 원래 가격만 올려서 내놓는다고 해서 나가진 않잖아요. 이 전세나 월세는 철저하게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다 보니까. 근데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여기서도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부르는 대로 먹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죽어도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물건은 바로 현장 시가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저는 사실 이 세금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가 공포에 떤다라고 보기보다는 내년에와 그 내년에 올라갈 수 있는 전월세, 거주비의 폭등이 더 걱정이 되고 결국 이거 보고 지금 임차인들이나 이렇게 무주택자분들이 웃을 수도 있지만 이게 웃음이 아니라 눈물로 바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증세는 부의 대물림을 앞당기는 거예요. 왜 정부는 이렇게 다주택자분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증여를 막 하고 있다라고 뉴스를 막 쏟아냈는데 증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증여 생각 없던 분들까지 증여에 가담했지. 많죠. 그 이유는 뭐지? 증세야. 네, 세금 줄이려고. 결국은 그래서 본인들의 원인으로 시작된 결과를 갖고 결과를 지탄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자승자박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딱 그거밖에 난 다른 한자는 안 떠올려. 이것도 이제 패턴이 있어요. 이제 다주택자를 옥죄니까 처음에 이제 파리대책 이후에는 그 4월 전까지, 그 다음에 4월 전까지 엄청나게 임대사업자 등록했잖아요. 그것도 본인들이 해놓은 거예요. 나도 하라고 해서 한 거야? 뭐 주겠다고. 그때 딱 뒤져보니까는 그것밖에 출구가 없는데, 그렇죠? 다 임대사업자 하고 그 다음에 하니까 임대사업자 또 막히니까 다음에 이제 증여밖에 안 보이잖아요. 또 증여하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자 임대사업자도 장기로 다 묶이고 거의 이제 8년, 10년 이렇게 묶이고 그리고 이 증여 같은 경우에도 5년 이내는 또 원래 증여자에게 세금이 또 양도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5년 이내 팔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증여하는 물량이 그냥 보통 물량은 아니잖아요. 보통 물건을 주겠어요? 어디에 변두리 거? 아니죠. 좋은 거지, 오래 가져갈 좋은 거지. 거지. 그러면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가져갈 물건이 수 안 없는 나오는 거지. 거지, 이제. 안 나오죠. 특히나 어디가 증여가 많아요? 강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부 주요 지역,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항상 넘치잖아요. 5천만 국민이 다 가고 싶은데 강남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아무리 거기는 강남이 많이 돼도 가격을 낮추기에는 전체 공급 물량이 폭탄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에도 종부세를 증가시켜서 집값을 잡는다? 그거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종부세로 집값 못 잡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 억제책인데 수요를 삭제시키지 않는 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 수요 삭제는 불가하고 수요는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 물꼬를 막으면 다른 곳으로 수요는 또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말하는 수요 삭제는 이거예요. 어벤져스 보면은 반토막으로. 그렇게? 그러면은 뭐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니면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종부세에 대한 이슈 얘기를 했는데 뭐 더 종부세 이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세 글자만 얘기하고 싶은데 네. 하지 마. 하지 마. 좀 그만해.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밑에가 다칩니다. 네. 예. 밑에가 죽죠. 네, 밑에가. 계속 내리기 전가되니까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종부세가 보다는 양도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세율이 증가하면 다른 쪽에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쪽으로 우리가 정리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할 얘기가 많아요. 바로 저번 주 11월 8일에 서울시에서 월요일이지, 월요일. 네, 월요일이었구나. 그렇지. 네, 제가 이제 날짜관념이 새로워서 11월 8일 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투기 방지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신속통합에 100군데가 넘는 곳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12월에 25군데를 발표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에 그 가담할 때는 재개발 투기 방지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문제점이 약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태로 보이고 쉽게 말하자면 모기를 잡아야 되는데 집에 모기가 날 무는 거야. 네. 잡으려면 도망치고 집에 불을 내는 거야. 다 죽어라. 네. 나는 서울시가 이런 대책을 쓸지 몰랐어요. 왜냐? 지금 이거는 뭘 베껴온 거냐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의 분양 자격 기준을 서울시가 베껴온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토부가 하고 있으니 똑같이 할게. 근데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그 공공재개발의 방식이 뭐냐? 작년 9월 21일인가? 그러니까 2020년도 9월 달이 기준일이 있어. 맞아요. 그 이후에 지어진 모든 빌라는 먼 훗날 언제일지 몰라. 먼 훗날 공공재개발로 지정되잖아. 다 청산이야. 입주 거 안 줘. 서울시는 그러면 딱 1년 텀이 있지. 2021년도 9월 23일이 기준일이래. 그 날 이후에 지어지지 못한 모든 빌라들은 앞으로 또 짓거나 하는 것들은 먼 훗날 서울시 이 신속통합 재개발이 지정되면 청산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기 잡으려고 불을 질러버렸다니까 집에다. 그리고 잡았다고 이제 모기 잡았다고. 집은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누가 또 집을 짓겠어요. 그렇죠? 이게 또 이런 주택들이 이런 꼭 재개발만 바라보고 이게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난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너무 좋은 말 했어. 무슨 소리냐면 아파트만 집입니까? 아니죠. 나는 서울시 이 발표 자료를 읽으면서 이분들 그 인식을 내가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 빌라는 집으로 안 치시는구나. 아파트로 벌써 치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빌라 따위는 그냥 다 지분 쪼개기로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구나. 아파트 외에는 집에 대해서 집이라는 타이틀조차도 줄 생각이 없구나. 완전 천시 여기는 거고 오히려 천하게 여기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 나중에 재개발 입주권 노려서 짓는 거 아니야? 맞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발표대로라면은 이제 이 설명은 기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1년 9월 24일까지 집이 다 지어지고 이 빌라 공사가 다 끝나고 보존 등기 접수를 하지 않은 빌라들은 지금 서울시에 짓고 있는 빌라가 많을 거 아닙니까? 네. 25개 자치구에서 그 모든 빌라들은 먼 훗날 이 신속통합 재개발이 지정되는 순간 모조리 다 현금 청산입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지금 짓고 있는 내가 지금 빌라가 몇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하게 많죠. 세대를 짓고 있겠죠? 다 청산입니다. 먼 훗날 기간도 없어요. 언제든 지정되는 순간 다 현금 청산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응답도 넣고 했는데 답변은 본인들의 생각이 맞다. 너는 시민이고 나는 서울시니 내가 맞는 거다. 이런 답변을 주길래 뚜껑이 반쯤 열릴까 말까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갔던 것이죠. 이거는 아마 이제 법적인 것으로 이제 소송 문제나 단체 소송 문제로 저는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상 이 법이라는 것 자체, 제도라는 것이 국민의 그 사유재산이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소니까 너는 소고 난 대를 위한 거니까 종부세랑 똑같은 이치예요. 죽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극소수 정도는 좀 이렇게 불합리도 전체로서 봤을 때 합리화될 수 있다. 종부세랑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공공재개발이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죠. 8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최초로 얘기하면 5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게 나왔는데 이게 순서가 까꾸로 됐어요.
맞아요. 순서가 맞아요. 이게 원래 맞아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게 개발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노후도도 보고 여긴 해야 되구나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위 제한 고시를 먼저 해요. 이제부터 여기서 말하는 하세요. 행위 제한 고시는 이제 네. 건축허가 제한. 네, 건축허가 제한. 못 짓게 막아야죠. 네. 하지 마세요.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이거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일자부터 먼저 정하고 나서 짓게끔 네, 방치하고 네. 나서. 지금도 허가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이게 지금- 서울에 허가 받을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개발하는 사람을 떠나서 그거를 만약에 분양을 받거나 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다 이제 뭐 청산 당하면은 손해잖아요, 일단. 되게 웃긴 게 네. 얼마 전에 그 국토부 장관께서 나와서 우리 한번 다뤘나? 그 전세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는 아니지만 빌라라도 좀 많이 빨리 짓게 하겠다. 공급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못 짓습니다. 왜? 청산당해요. 언젠간 청산당해요. 언젠가는 거기 개발 만약에 얘기 나오면은 그러면 지금 다 엇박자고 이거는 또 한자성어로 좌충우도래. 우왕좌왕의 영어로 아마추어란 소리죠. 그렇죠. 맞아요. 게다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매입하잖아요. 매입하는데 결국 그것도 보면 국가적 손해예요. 본인들도 청산당할 거네 매입 힘들어 산다니까 SH랑 그렇죠. LH가 앞으로 네. 이제 봐봐. 다 손해예요. 그거. 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결국은 다, 나는 내가 지금 그 판례가 떠오르지 않는데 내가 이제 아는 판례 중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신축 빌라 분양 자격에 대한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고.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권리 산정 기준이니까 행위 제한이 이전에 허가받은 거는 다 구분 소유권 인정해 주는 판례가 있어요. 그럼 그 대법원 판례잖아요. 응? 10년 안 된 판례거든 그게. 너무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 지금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법 개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발표하는 게 곧 법이라고 본인의 어떤 이 신격화 시키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법 바꿀 생각도 없어. 그냥 발표했으니까 들었지 이거라는 거지 이제. 뭐 신을 우리가 대접해 주는 건가 지금? 뭐 그런 생각이 들어. 안타깝지. 우리가 전에 이제 이사대책 3080 플러스 도심 복합 정비 사업도 그 원래는 이제 3월 달인가 그때까지였는데 그게 또 6월 달로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 안까지만 들어오면 된다고. 그치. 유예시켜줘서 네.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 2월 4일 이후에 네. 말 안 듣고 네. 3월, 4월, 5월에 산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된 거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 지금 이 서울시의 발표와 이 공공재개발 국토부의 이 어떤 입주권을 주고 안 주고의 기준은 나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이건 나중에 소송 때문에라도 진행이 안 될 거야. 이거 누가 도장 찍어주겠냐고 사람들이 지금. 네. 지난 사례에도 보면은 이제 행위제한 고시가 떨어지고 그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허가가 난 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치. 그게 불문율이었죠, 원래. 네. 근데 이제 안 그러겠다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정상적인 민간 재개발에서 수치를 따지자면은 작년 이제 12월 기점으로 해서 마포의 세 군데가 행위제한 고시가 떨어졌어요. 염리 5나 염리, 공덕 18구역, 그래. 예, 그 주변에 이제 떨어졌는데 그때도 거기 조문이 써져 있어요. 이날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나도 것들은 봤어. 예외. 예외. 예, 예외로 써 있어. 이제 권리를 보호해 준다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루트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그러면 않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약간 상식을 벗어나는 발표를 서울시가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축을 최대한 그 진압하기 위해서 일단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포, 겁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예외로 잡아주는.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오세훈 표 재개발로 어떤 오명을 사고 싶지 않은 거지. 오세훈이 괜히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한답시고 해서 빌라까지 이렇게 드립다 올리게 하는구나. 라는 오명을 쓸 것이냐. 아니면 좀 불합리하지만 비상식적이지만 극소수에게 이걸 틀어막아서 전체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냐. 여기서 나는 전자를 택하신 거라고, 후자를 택한 거라고 보는 거지. 이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정치는 다 지금 똑같습니다. 시기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예요. 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미 건축 허가 제한에 대한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발표문에 보면은 이게 이미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있어요. 예? 이것도 이미 있어요. 이게 후보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못 들어오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후에. 그래서 나는 이 말이 맞고 네. 나는 사실 재개발을 제가 올해 딱 18년째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재개발, 우리 세대가 이제 3세대고 지금 세대가 4세대인데 옛날에 재개발처럼 하는 게 다 맞다고 봐요. 무슨 소리냐.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발표했고 5년마다 재개발을 한 몇백 개씩 발표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주민들도 몰라. 그냥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하고 보안 다 각서 쓰고 법의 요건에 맞는 곳들 다 추려서 5년에 한 번씩 발표하면서 동시에 지으면 안 되니까 건축허가제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 쪼개기를 어떻게 하죠? 못하죠. 못 하잖아.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뭐 동의를 얻겠다고 해서 뭐 들쑤시고 이게 소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넘어선 부작용이 더 큰 건데 그 부작용을 극소수 뭐 신축 빌라 지어 쪼개기네. 아니 난 서민주택 공급자인데요. 아, 쪼개기잖아. 청산이야. 이게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맞는 건가 이게 지금? 이게 어디를 가는 거야 배가 지금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완전 쇼맨십이에요. 쇼맨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게 신속통합기획이 민간 재개발이랑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좀 다릅니다. 좀 다르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문제가 반드시 후에 수면 위에 떠오를 거라고 봐요. 이미 방어 장치를 해놨는데 이렇게 신속통합이라는 발표는 있었으니 그 발표를 보고 수많은 투자자가 또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말 그대로 모기를 막기 위해 그냥 전체를 불태웠다. 불 지른 거지. 네, 서울 전체를 불을 지르겠다 그러시는 네, 거지 지금. 불 태우겠다. 네, 그래서 못 짓게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공급에 대해서 부족하게, 빌라도 이제 부족하게. 그렇게 나는 만드는 서민들이 이유죠. 아파트 가고 싶지만 빌라에서 실입주자도 있을 것이고 신축 빌라 좀 사서 거주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다 쪼개기 업자, 쪼개기 투자자, 투기꾼 이렇게 하면서 빌라에 대한 인식을 난 받고 그러면 서울시의 어떤 그 시각으로는 빌라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난 알겠다는 거야 지금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 이게 지금 사실. 그냥 여기 내용 읽어보면은 발표 자료 읽어보면은 빌라는 다 쪼개기잖아.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써 있으니까 나는 기분이 안 좋은 거지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 다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따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내용이 좀 어려워서. 네. 뭐가 뭐- 알아야 화가 나거든. 네, 맞아요. 이거는 그냥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자기 멋대로 권리를 주고 말고를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미리 엄포를 놓은 거죠. 엄포를 놓고 이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랑 같아서 저희가 그래서 좀 화가 좀 섞인 기조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요. 신속통합기획 원래 공공기획에서 이름 바꿨어요. 신속통합기획에 발표된 재개발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이슈는 이게 좀 컸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그래서 근황썰 두 가지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